안녕하세요. 객체 복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포함해서 이어지는 3개의 강의에서는 자료형 객체의 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할당하는 방법으로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변수로 복사했는데요. 이 경우 불변 자료형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가변 자료형의 경우 의도치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 강의 이후에 이어지는 다음 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복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변수로 할당하는 방식이 정확히 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등 연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강의부터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참조라는 것은 객체를 쉽게 불러오기 위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개별 객체의 위치를 참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변수 등의 식별자는 객체를 직접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를 쉽게 불러오기 위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개별 객체, 즉 데이터 값들의 위치를 참조한다고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를 객체 참조라고 하는데요. 객체 참조의 값이 다르면 비록 객체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메모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객체입니다. 이는 마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파트의 다른 동에 다른 집에 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인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사는 주소도 같고 이름도 같다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겠죠. 동명이인이 같은 집에 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같은 메모리 주소에는 단 하나의 객체, 즉 단 하나의 데이터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객체의 주소가 같다면 동일한 객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객체 참조가 같다면 객체의 값도 같습니다. 하지만 객체의 값이 같다고 객체 참조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은 다른 사람이고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은 당연히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참조를 이제 주로 변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객체 참조의 값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객체 참조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물건을 담는 박스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메모리를 물건을 담는 박스 상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주 큰 컨테이너 안에 박스 상자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가득 찬 박스 상자 안에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을 우리는 데이터 또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박스는 고유한 번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객체 참조란 이 물건을 담고 있는 박스의 번호를 말합니다. 즉 변수는 물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담고 있는 박스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체 참조의 값이 다르다는 것은 박스의 번호가 다르다는 의미이고 박스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박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른 박스라는 의미는 박스가 담고 있는 물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개의 박스가 같은 종류의 같은 색깔의 사과를 비록
담고 있다고 해도요. 이 사과 둘은 같은 사과가 아니라 다른 사과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은 같은 사과가 두 개의 박스에 동시에 담겨져 있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코드를 보면서 이 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객체 비교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두 객체의 객체 참조 값이 다르면은 사실 두 개의 다른 박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같은 값이어도 다른 객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사과 박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비교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사람의 이름이 같아도 서로 사는 주소가 다르면은 다른 사람이겠죠. 그죠? 같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동시에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열이 있는데요. 두 개의 문자열의 값은 내용은 같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객체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tay hungry, stay foolish는 변수 x에다 할당을 했고요. 두 번째 stay hungry, stay foolish는 변수 y에다가 할당했습니다. 이렇게 할당을 한다는 것은 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문자열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있고요. 저 어떤 박스 상자에 들어있고요. 그 박스 상자의 번호를 이제 x가 가지고 있고 또 y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들을 출력하면 둘 다 같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문자열의 값이 진짜 같은지를 이제 우리 눈으로 보면 알지만은 실제 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의 값이 이제 같은가, 두 변수의 값이 같은가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연산자가 있죠. 비교 연산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x는 하고 등호 두 개를 쓰고 y 이렇게 했습니다. x와 y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죠. 이 연산자는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뭘까요? 당연히 둘은 이제 이걸 실행해 보면은 같은 값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문자열이 서로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즉 같은 박스 안에 있는 하나의 문자인데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참조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제 내용이 같은 문자열이 둘 다 이제 같은 박스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는 걸 이미 알았지만요.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지, 즉 같은 상자 안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등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이 항등 연산자는 is입니다. is는 좌변의 변수가 우변의 변수와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지, 즉 박스의 번호가 같다면은 true를 반응하고요. 다른 박스, 즉 다른 객체에 참조를 하고 있다면 false를 반응합니다. 그리고 is not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요. 여기는 x is y를 했습니다. 즉 x와 y는 둘 다 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가, 같은 박스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여기 x is y를 하니까 답은 뭘까요? 아까 x가 y와 같은가라고 이제 이퀄이냐 물어볼 때는 true라고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false라고 나왔습니다. x와 y가 같은 객체를 참조하면은 참인데 여기서는 거짓이라 했습니다. 즉 값은 같지만은 둘 다 다른 메모리를 이제 참조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 c에다가 x를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x와 변수 y는 둘 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z에다가 x를 할당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할당을 한다는 의미는 x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 즉 주소를 갖다 이렇게 복사를 한다 했죠. 객체 참조를 복사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스 번호를 이렇게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를 한번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X에 있는 것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력을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stay hungry, stay foolish가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G를 이제 X로부터 이렇게 할당을 받은 G와 Y의 값이 같은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G는 Y와 같은 값을 가지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stay hungry, stay foolish니까. 그죠? 그럼 이번에는 G is Y라고 물어봤습니다. 아까 X is Y 할 때 false가 나왔죠. 두 개가 같은 값이지만은 다른 상자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G는 어떨까요? G is Y 하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false가 나옵니다. 다른 객체를 참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G is X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떻습니까? true라고 나옵니다. 이 이유는 뭐죠? X를 이제 G에 할당할 때 사실 이때 값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X가 가지고 있는 박스의 번호, 즉, 객체 참조를 G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G는 X와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G is Y는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항등연산자를 is를 사용했는데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요. 이제 사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주로 객체가 비어 있는지를 할 때 먼저 한번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x is none이냐, 이렇게 조건문에서 x is none이냐, x is not none이냐 이렇게 이제 확인할 때 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파이썬의 변수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객체 참조, 즉 박스의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변수가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값은 같지만은 이게 같은 상자인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항등연산자인 is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는 주로 데이터의 값을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성연산자를 이제 주로 사용하지 않고 등호를 두 개 쓰는 이제 비교 연산자를 쓰는데, 하지만 이 항등연산자의 장점은 이 객체의 그 메모리 주소만을 비교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주소가 같다는 것은 같은 객체라는 거죠. 그렇다 해서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값을 대부분은 비교하기 때문에 보통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꼭 이렇게 같은 박스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객체 참조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is 항등연산자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객체 참조와 항등연산자 is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마치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복사하는 방법, 즉 객체를 복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